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오리알 퀼트 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완성품이 있는데요. 참 색깔도 다양하고 만드는 방법도 많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만드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재료가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이 퀼트 시계를 하는 이유는 네.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이 드릴을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본 작품인데요. 네. 자, 우선 여기 퀼트 천이 있거든요. 네. 퀼트 천이 있고 여기 자가 있는데 이 시계에 맞는 원을 아래다가 그려야 돼요.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맞는 적당한 맞는 위치가 있는데 이 시계가 너무 딱 맞으면은 나중에 잘라냈을 때 네,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가 23번이에요. 그러면은 네. 원래 크기보다 조금은 약간 크게. 네. 네. 조금 크게 그리셔가지고 여기 자를 이렇게 대시고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퀼트 천을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는데 네. 이 알이 원이다 보니까 사각형을 자르면은 네. 붙이기가 힘들 것 붙이기가 같아요. 힘들죠. 구겨지고. 네, 그래서 삼각형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잘라서 붙여 나가시면 돼요. 네. 삼각형으로 잘라서 천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통 흰 풀로 붙이시면은 네. 습기가 있어가지고요 잘 좀 힘들거든요. 손에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중에서 쓰는 그냥 딱풀, 네, 딱풀을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셔가지고 아래다가 네. 칠을 하고 붙이는 게 낫겠죠. 딱풀을 칠하시고 그 다음에 천을 여기에서 약간 바깥 네. 태선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붙여 나가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색깔의 천을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조금씩 섞어서 그렇죠.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잘라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고요. 천을 너무 작게 잘라도 별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나중에 퀼트 바늘을 그려줘야 되는데 네. 그럴 때 너무 천이 작으면은 그 부분을 다 그려주면 오히려 더 복잡해서 네. 미워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세 가지 색깔의 천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옆에 두 개를 이렇게 붙이다 보면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그림을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뜻이 있군요. 네. 세 가지 그림을 했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덜하죠. 겹치는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작품이 훨씬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덜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네. 크게 자르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크게 자르면 어때요? 아니요, 크게 자르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크게 네. 자르면 여기가 원이기 때문에 네. 한쪽 면이 울게 되겠죠. 주름이 잡혀서 네. 작품이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커도 안 되고 네, 적당한 크기가 가장 좋겠죠. 지금 제가 자른 크기 정도면 괜찮나요? 네, 이제 수영 씨가 한번 네, 붙여보시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네, 세 개를 네,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네. 여기다는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바깥 부분에 적당한 크기를 보셔가지고 네. 지금 이 모양이면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막 실밥이 네.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실밥은 조금 잘라줘가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네. 띄워서 이런 자리에 붙이셔도 되고 옆면에 하셔도 되고 네. 예, 조금 겹치지만 않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네.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다음 거를 이렇게 좁게 넣으면 되니까요. 아, 미리 잘라 놓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가 봐요. 네. 딱 맞춰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딱풀이 의외로 되게 잘 붙어요, 선생님. 그럼요. 딱풀이 천을 굉장히 잘 붙이는데요. 네. 요즘 포인트 벽지로 도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실크 그림이 굉장히 이쁜 그림이 많거든요. 그 그림을 포인트 도배 벽지로 사용할 때 딱풀로 붙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직접 또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일반 풀을 해서 사용하면 실크는 얼룩이 잘 지는데요. 네. 딱풀을 쓰면은 얼룩이 안 지고 도배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직접 하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경험담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크기로 네. 잘라 놓으시고요. 근데 너무 확실히 한꺼번에 자르면 또 예,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네, 지금 적절한 계속 그래요. 크기로 네, 보시고 붙여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천이 네. 보통 종이하고 다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래 붙이기가 훨씬 쉬워요. 진짜 그렇네요. 네. 종이를 이렇게 붙이자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근데 천이기 때문에 더 잘 붙죠. 제가 이거 할 때 저기 뭐지 애들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해낸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보통 붙일 때 보면 음. 되게 힘들어 하는데 네. 천을 붙이면은 굉장히 쉬워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은근히 네. 하는데. 네. 그러면 천 말고 네. 다른 건 어떤 걸 붙여요? 포장지 있죠. 포장지 같은 거. 네. 또 아까도 그림 잡지를 저희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네. 잡지나 그림 엽서 이런 거 이쁜 색깔이 있으면 네. 아래는 쓰지 않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네, 액세서리 이렇게 잘못돼서 떨어진 거라든지 네. 그런 것도 다 쓸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퀼트 하고 나서 남은 천으로 네. 이렇게 짜투리 천, 정말 쬐끄만 천 가지고도 작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모든 공예의 정말 총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 있는 이렇게 잡지책이나 네. 또 남은 액세서리들로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다 만들어 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만 붙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네. 약간 뜨는 부분은 참 네. 하기가 힘들어요. 좀 완성 좀 해주세요.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약간 뜨는 부분은 살짝 옮겨서 음. 이렇게 붙이시고요. 네. 살짝 당겨 주시면은 또 다 붙거든요. 네. 이렇게 붙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조금 오려내고. 네, 오려내고 또 잘라 놓은 거를 여기 딱풀을 조금 더 바르고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붙이고 이제는- 나면은 네. 이 어느 부분이 위고 아래고 네.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자, 알을 보시면은요. 음. 자,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은 위는 좀 좁고 아래는 넓죠. 네. 그죠? 약간 타원이면서도 위는 좁고 아래는 넓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넓은 부분이 훨씬 안정감 있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만들 때 네. 위에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밑에는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살짝 뜬 부분은 네. 또 이렇게 마감으로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시고 네. 자, 이제는 집에 드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작품을 생각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어떻게 시계를 넣을 거냐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손을 알을 감싸 쥐고요. 뾰족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세게 하면 네. 알이 깨지죠. 네. 자, 이렇게 깰 때 이 손에 너무 힘을 주면 다 깨질 이 것 알이 같아요. 깨지겠죠. 네. 그러니까 뾰족한 가위 살짝 살짝 감아지고, 감싸고. 네. 네. 살짝 감아지고 가위로 그냥 과감하게 찌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떼내시면 되는데 이럴 때 바깥에 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깨져요. 네. 그래요? 네, 그냥 알을 쥐고서 깨면은 쫙 네. 갈라지는데 네. 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지고 가운데 부분만 딱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먼저 떼낸 이유는요. 네. 손가락 넣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원래 시계 구멍보다 네. 조금 크게 뜯어져도 그렇죠. 되니까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네. 이 바니쉬를 바를 때 고착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라주나요? 그렇죠. 네. 바니쉬를 발라주는데요. 자, 여기 바니쉬를 좀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이 천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바르세요. 네. 이대로. 근데
그냥 이렇게 쥐고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구멍을 미리 조금 뚫었잖아요. 아, 그래서 손가락을 그게-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세요. 천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네. 물감 이렇게 번진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내네요.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모든 물감이나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는 꼭 바니쉬를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 있어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네. 지우기 위해서라도 꼭 바니쉬를 발라주셔야만 처음 작업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네, 계속 남은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니쉬를 꼭 발라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니쉬를 조금 빨리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가 드라이기로.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게 되면 네. 뿌옇게 말라져요. 아, 그래요? 네, 주의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데 만약에 뜨거운 바람이다 그랬을 때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바니쉬가 빨리 마를 수가 있죠. 네. 네, 작업을 마르는 거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니쉬를 발라서 빨리 말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말리면 되나요? 몇 분 정도? 이렇게 만져봐서 끈적끈적하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항상 바니쉬는 많이 바를수록 여러 번 바를수록 좋으니까 처음에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네. 네, 선생님 혹시 이렇게 만들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바니쉬 발라놓은 게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오히려 더 나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알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뜯어서 속으로 물기가 가면 네. 그대로 일어나고요. 그런가요? 바깥에서 물기가 지울 때는 바니쉬 바르기 전에 네. 해결을 하셔야죠. 네. 네. 지금 조금 말려보니까 네. 약간 끈적한 덜 부분이 말랐네요. 있어서 네. 네, 이렇게 손에도 좀 잘 묻는 것 같아요, 이 네. 바니쉬가. 네. 근데 쉽게 닦이나요? 네, 쉽게 닦이기도 하고요. 더운 물에 보통 우리 세수하고 손 바득바득 씻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차라리 말려가지고 비닐처럼 뜯어내는 게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말랐나요? 퀼트천에 이 정도 해서 말랐고요. 그 다음에는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잘 굳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느껴지시나요? 네. 조금 맨질맨질 거리면서 네. 훨씬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제는 흰색 물감으로 실을 표현해 줄 건데요. 네. 자, 여기 흰색 물감이 있는데 붓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천 위에다가 바로 그리면은 물감이 묻지를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번지고요. 네. 그래서 바니쉬를 꼭 칠해준 다음에 스티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바늘 땀처럼. 저는 이렇게. 스티치가 천 자체에 여기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어, 그럴 수가 이렇게 그린 없지요. 거거든요. 네. 아, 이렇게 그려주면 꼭 바늘로 네. 바늘땀으로 이렇게 꿰맨 것처럼 그야말로 퀼트 시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정밀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왕 그려줄 때는 같은 간격으로 같은 두께로 해주면 네. 훨씬 더 세련된 작품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 작품을 네. 처음에 이제 학생들 때문에 만들었을 때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붓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기 이쑤시개 있잖아요. 아. 이쑤시개로 꼭꼭 찍어서 거기도 그렇게 되겠다. 네, 하도록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붓으로 그리기에 붓이라 그러면은 거부감부터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쑤시개로 한번 네. 해보도록 네. 해볼게요. 자, 이쑤시개로 물감을 하실 때 이쑤시개로 하실 때는 특히 조금 묽은 게 좋아요. 한번 찍어서 그려보세요. 물감을 조금 많이 하셔서 찍어보세요. 아마 떨리실 거예요, 처음엔. 진짜 그러네요. 네. 제가 하니까 네. 너무 굵어요, 갑자기.
손에 이제 힘의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잘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죠. 네. 네. 자, 이쑤시개로 하실 때는 네. 가능하면 조금 물감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네. 붓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번에? 그럴게요. 네. 짜투리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들 같은 거 버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에그아트라 그러면은 모두들 비싼 것만 생각하고 저도 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이 작품을 제가 얼마 전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지나가다가 저희 공방에서 지나가다가 너무 이쁘다고 선물하겠다고 네, 사가셨는데 제가 8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냥 짜투리 천을 이용해서 8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게 또 정말 네. 부자 될 것 같아요. 이거만 잘 만들어도. 개업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네. 아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선물들을 많이 하세요. 음. 네, 부자 되시라고 뭐 네. 선물하시고 또 희망과 탄생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결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물이죠. 네, 좋은 선물 많이 하시고요. 네, 선생님, 이 시계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에그아트라 그러면 제일 이제 난감한 벽이 네. 비싸다는 의미를 가진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음. 제가 애들한테 이런 거를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네. 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음. 처음엔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네. 효과적으로 또 애들한테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하다가 이거를 만들게 됐어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고요, 꿈이고요. 네. 또 에그아트를 어려서부터 접하다 보면 부담감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우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른들보다도 네. 아이들이 참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애들이. 할머니들도 오시나요? 네, 연세가 제가 수업해 본 할머니 중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네. 그럴 때는 물을 조금 할까요? 네. 네. 74살 되신 74살 되신 분이 계셨는데 네. 10년만 젊었어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겠다. 네, 뭐 10년 이렇게. 전만 됐어도 내가 알았어도 네. 후회가 없을 텐데 지금은 눈이 너무 잘 안 보이시고 힘이 드셔가지고 작품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저도 이게 만들면서 이게 눈이 나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정말 어릴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너무 두껍게 자꾸 나오네요. 이건 아주 예쁜데. 이건 물 조절이 지금 네.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감보다 물이 많으면 항상 적당한 농도가 필요하고 붓에 물감이 너무 많으면 또 넓게 나오겠죠. 네. 네, 이렇게 계속 찍어 나가시면 이제 어느덧 바느질 안 하시고도 네. 퀼트 작품을 가짐과 동시에 또 알공의 작품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천 같은 거는 네. 굳이 그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사지 마시고요. 네. 청바지 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붙거든요. 네. 그 두꺼운 게 붙어요? 네. 그런 것도 다 붙어요. 그 분위기가 참 묘할 것 같아요. 네. 말이. 청바지 천 같은 것도 붙고 또 뭐 하다못해 저기 수선집에 남은 짜투리도 사용해도 되고 또 퀼트 하시고 남은 정말 버리는 천들 네.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잡지책도 붙여도 되고 그렇죠. 잡지책도 붙여도 되고요. 정말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제가 미국서 이렇게 외국인들 수업할 때 네. 어떤 할머니는 딱 들어오시면서 자기는 천재래요. 네.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는 천재래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거. 뭐 어떤 거요? 네, 비지를 찝는데 이렇게 잡는데 너무 힘드니까 초로해서 잡으면 돼.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자기가
파레트를 썼는데 비닐 종이에 해도 물감이 안 묻더라. 뭐 그런 얘기, 별거 아닌 얘기인데 너무 그래도 만족해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네. 근데 노년에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모여서 네. 소담거리 나누시면서 또 정신 건강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네. 할 일 없이 그냥 그러시는 것보다 그쵸. 작품 하셔서 손주들한테 선물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정말 멋져 보여. 뿌듯하시죠? 네, 멋져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배운 작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13개를 만든대요. 왜 13개를 만들죠? 그 가족이 아마 13명인가 봐요. 그래서 13개를 만들어서 네. 선물을 한대요. 그러면 손주들이 그거 받으려고 어. 전부 모인다고. 예. 참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그려졌거든요. 네. 이렇게 물감으로 그리시고요. 살살. 네.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또 오늘은 흰색으로만 다 하지만 네. 또 안 보이는 부분은 그 흰색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짙은 색깔을 이용해서 땀으로 대비되는 색깔이 그렇죠. 또렷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짙은 남색으로 실을 그려주고 네. 짙은 남쪽에는 흰색으로 실을 그려주고 그러면 훨씬 더 퀼트의 효과가 더 크겠지요. 그러니까 한 알에서도 그 물감 색깔을 바꿔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해진 틀만 가지고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남들하고 다른 거를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 네. 어느새 나도 창작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물감도 사실 아크릴 물감인가요? 그렇죠.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이 아닌 거는 지워지기 때문에 네, 아크릴 물감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네. 특정한 물감이 아니라 아크릴이라고 써 있는 어떤 물감이든지 상관없어요. 역시 남색에다가 네. 스티치를 해놓으니까 확실히 훨씬 이쁘죠. 또렷하고 네. 깨끗해 보이네요. 네. 거의 다 됐죠, 이제?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정말 땀 하나하나에 네. 정성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간편한 작품 중에 하나죠. 그런가요? 네.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장 오래 선생님 만드신 게 며칠 동안이었죠? 구상에서부터 만들기까지 거의 1년 걸린 것도 있어요. 큰 작품이었나요? 예, 세트 작품인데요. 저기 부채춤 동양적인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채춤을 추는 그런 애가트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거의 1년 걸렸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되게 있으신가요? 네. 자, 네. 여기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또 다시, 한 번. 네, 바니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부채춤 작품을 보고서 네. 그 국제 길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 서너 번을 그 잡지에 실었어요. 정말 전통적인 게 네. 세계적인 것 같아요. 네, 제일 가장 아름다워하는 게 한국적인 작품이 그렇죠.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선생님은 자개를 보고 네. 구해달라고 네.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저한테 어허. 돈을 맡기면서 한국에 자개를 사고 싶다고 돈을 보내주시고 돈 주시더니 그 다음에 또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한국 에그아트라 그러면은 굉장히 인상 깊어 하세요. 그렇죠. 신비로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동양적인 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말려주시고요.
확실히 좀 더 밝아지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발라주면 훨씬 빛나고 이쁜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달걀에다가 네.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거의 다 마른 것 같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조금만 더 말리고요. 네. 이 시계를 끼울 건데 시계를 이렇게 끼워보면 한 번 꼈다가 그다음 못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꼈다 뺐다. 이렇게 방법을 보시면 이제 아시죠? 네, 말랐네요.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바니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칠을 해주셨는데 마치 이 알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좀 수채화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탄탄하고 또 이 바느질한 저희가 스티치를 그렸는데 이것도 아주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네, 시계를 끼워야겠죠? 네. 네, 시계를 끼울 때 지금 가위를 이용해서 아까 그려놨던 선을 자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알이 깨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불안해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을 이렇게 깨준 다음에요. 네. 자, 시계를 끼워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좀 넉넉하게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서 네. 얘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네. 먼저 시계 주변으로 이 스톤을 돌릴 거예요. 네. 풀을 이용해서 스톤을 돌리는데요. 시계를 이렇게 붙여놓고 돌리셔야 돼요. 아니면은 눈으로 대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네. 대충 네, 조금 대충 가까이 네, 둘러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셔서 먼저 스톤을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이런 스톤도 구하려면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톤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셔서 부자재 상가 가시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즘은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톤을 자르고 조금 더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 한 줄 더 돌릴게요. 그런가요? 네. 맞죠? 너무 예쁘다. 여자라면 누구든지 다 보석을 좋아하다 네. 보니까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스톤을 많이 돌리시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동양 매듭 같은 거 있죠. 어떤 동양 매듭, 그 놀이개 같은 거 만드는 동양 매듭이요. 예, 예. 그런 거를 돌려서 만들어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참 아이디어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화려하게 스톤을 두 줄을 돌렸어요. 네. 두 줄을 돌려서 이렇게. 이게 풀이 아주 강한가 봐요. 네. 세라서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네. 딱 붙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해서 얘를 빼요. 네. 빼고 여기에다가 실리콘으로요. 네. 시계를 넣었다 뺐다 하기 쉽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를 이렇게 하면은 실리콘이 마르면서 네. 쿠션감을 줘가지고 시계를 꽉 고정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가 이제 전지가 다 돼서 갈아줄 때는 꺼냈다가 다시 여기다가 끼우시고 그러시면 돼요.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하게 되죠. 쿠션처럼 네. 강하게 잡아는 주지만 네. 또 빼기도 쉽고. 쉽게. 신기하다. 네. 실리콘이 없으면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네. 고무밴드는 이제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편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는 자대에다가 이렇게 앉히시면 되고요. 네. 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대에 붙이는 풀이 다른 본드인가요? 이거는 네. 자대용. 자대용 본드가 있는데요. 네. 간편하게 자대용 본드를 사용해서 완성을 시켜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자대에다가 직접 네, 뿌리는 직접 거죠. 네. 여기다가 닿는 부분에다가 본드를 이렇게 바르시고요. 거기다가 중심을 잘 잡아서 네. 이제 앉히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해서 이렇게 앉히시면 이제 잘 앉혀졌나요? 잘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운데다가 앉히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탑 장식이 있거든요. 네. 탑 장식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썼던 이 본드를 사용해서 네. 조금만 묻혀서 네, 조금만 묻혀서 이걸 먼저 머리 위에다가 붙이는 네, 건가요? 여기다가 조금만 앉혀놓고요. 아니, 이거 먼저 네. 이거 먼저 살짝 붙인 다음에 그걸 아. 올리시면 돼요. 왕관을 쓰네요. 왕관을. 네, 왕관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네. 시계를 마지막에 끼우시는데요. 아, 네. 실리콘이 굳는 시간이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실리콘이 굳고 나서 시계를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스와로브스키 스톤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장식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부분에 이걸 붙여주시면 더 이쁘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또 급하게 시계를 이렇게 끼우실 것 같은데요. 실리콘은 다 마르는데 2~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좀 여유를 갖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퀼트로 시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오리알 퀼트 시계를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보석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럼요. 함께 붙여보도록 하죠. 네. 자, 보석을 붙이는데 네. 이 스톤이 보석이요. 이렇게 지면은 픽픽 날아가거든요. 네.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초를 그 생일초 있잖아요. 네. 생일초를 서너 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얘를 꼭 집으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런가요? 네, 여기 흰 풀로 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풀 자욱이 남기 때문에 조금 광택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초를 여러 개 묶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훨씬 쉬우실 테고요. 네. 이걸 붙이는 방법은 이제 코트를 다 칠한 다음에 네. 스톤을 찍어서 마무리 모서리 부분에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모서리에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풀을 먼저. 네. 이 정도 하면 되나요? 네. 풀을 하고. 풀이 너무 많이 하면은 네. 광택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요거 그 면으로 이렇게요? 그렇죠. 네. 잘 안 묻죠? 떠지지가 않네요. 잠깐만. 여기다가 살짝 여기다가요? 끝에다가 여기 네 해서 찍어보세요. 핑크색 있는 쪽.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거기 살짝 붙이시고요. 얹어주고요. 네 뒤집어서 마무리되는 그 모서리 부분에다가 네. 붙여주시는 게 훨씬 이쁘겠죠. 오늘 여기 이쪽이요? 네, 이런 네. 부분 네 거기다 하시고 또 여기 모서리 부분 네. 이쪽에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네.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풀이 보석에 튀어나와요. 예, 묻을 수가 있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네. 때는 면봉에다가 식초물을 약간 섞어서 네.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주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다시 광택을 얻을 수 그런가요? 있어요. 면봉에다 네. 식초를 묻혀서 그럼 이 네. 보석까지 같이 닦아도 되나요? 그렇죠. 보석 표면을 닦으시면은 아주 광택이 다시 더 빛나는 광택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정성이 많이 필요한 네.
그런 물건이네요. 네. 여기도 다시 다 붙여야 되나요, 선생님? 네, 작품을 하다 보면 아주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네, 순간.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보면은 네. 상당히 좋을 거예요. 네, 아이들 집중력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이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식초로 다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투명해지니까 바깥 부분에 묻은 거는 괜찮고요. 그 내부에 표면에 묻은 것만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네, 여기 더 앞쪽 붙일까요? 면에 조금만 더. 네, 네, 앞에가 오히려 보이는 부분이 더 안 됐네요. 그렇네요. 이쪽에 정도. 하나 더. 여기다가 네, 하고 네.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과 함께 보석을 붙여봤는데 몇 개도 붙이지도 않았는데요. 훨씬 더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은 오리알 퀼트 시계를 배우셨는데요. 오리알의 시계 사이즈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천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자릅니다. 딱풀을 이용해서 천을 붙여나갑니다. 바니쉬를 바릅니다. 가는 붓으로 바늘땀을 그리고 바니쉬를 덧발라줍니다. 장식을 해서 좌대에 앉힙니다.